오늘은 16강에서 26강까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15강까지 배웠을 때 1강에서 15강까지 중간 복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전 시간에 배웠었던 26강까지 했는데 지난번 1강에서 15강까지 배운 내용이 그 핵심 중에 핵심, 제가 지금 총 이 영어 실용 문법 강의를 총 72개 강의로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강에서 15강까지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26강까지 해서 살을 조금 더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중간 복습 강의를 올리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간 복습도 하시고, 그리고 매일 강의를 올릴 때마다 매일 복습을 해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중간 복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전체 문법 지도죠. 전체 커리큘럼 보면 이제 세 가지 색깔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어떤 영어라는 언어의 요소를 밝히고 있고, 명사 부분 약간 노란색 부분이죠. 동사 부분 약간 핑크색 부분,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문장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강에서 15강까지 이만큼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5강 넘어서 16강부터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은 여기 조동사에 대해서 배운 거죠. 동사의 일부예요. 그리고 조라는 단어가 붙은 것처럼 동사를 보조하는, 조력을 주는, 도와주는 그런 단어들이죠. 어떻게 도와주는 게 조동사냐? 우리는 사실 조동사 하면 여기 살짝 보이지만 뭐 will, can, may 등등의 단어들을 조동사로 알고 있죠. 근데 그거 외에도 비동사, am, is 그거요. 비동사나 do, 하다 라는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 do, 그리고 have,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도 조동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do, have, be도 동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도와주냐면 뭐 진행상, 여기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 18강에서 배웠었죠. 진행상을 만들 때도 비동사가 등장을 해서 진행의 형태를 표시를 한다든지, 또는 부정문을 만들거나 뭐 의문문을 만들거나 그럴 때에도 다 비동사, 두동사, have 동사에 not이 붙고, 또는 그들의 위치가 앞으로, 문장 앞으로 가서 의문문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만들죠. 그런 거를 동사를 도와준다 라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will, can, may 등등은 나중에 이제 더 배우게 되겠죠. 여기 16강에서 배웠던 조동사는 방금 말한 비동사, have 동사, do 동사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조동사의 기본적인 뭐 이 전체 will, can, may 등등에서 해당되는 전체적인 어떤 특징을 한번 개념을 잡아봤습니다. 예문을 보면 이런 거였었죠. I'm tired. 나는 피곤하다는데 안 피곤해 라고 부정문을 만들 때는 이 am이라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또는 she likes coffee 해서 커피를 걔는 좋아해 인데 안 좋아해 라고 만들려면 갑자기 없던 do 또는 does죠 가 등장하면서 not과 같이 붙어서 부정문을 만든다든가, 또는 현재 완료,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36강, 37강 그때 배우는 그 현재 완료에서는 이 have라는 단어가 문장 맨 앞으로 오면서 의문문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 또 뼈대 2번에 의문문이자 부정 의문문인데 역시 없던 do가 갑자기 동사를 도와주면서 등장하면서 not도 붙이고 위치도 맨 앞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문문을 만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게 조동사의 역할이다 라는 걸 배웠었죠. 17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7강에서는 요거죠. 아까 16강은 이거였었고, 자, 17강은 뼈대 2에서 조금 나온 요 네모 동그라미 형태로 되어 있는, 자, 우리 뼈대 2번은 2강 거의 맨 처음이죠. 2강에서 배웠었던 네모 동그라미 네모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여기 17강에서 배우는 거는 네모 동그라미 네모에서 이 네모가 없는 문장이죠. 이 네모는 목적어라고 했었어요. 근데 목적어가 없고 그냥 주어 동사만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목적어가 불필요하다는 거죠. 왜 불필요하냐면 주어 동사, 이 주어가 하는 이 동사죠. 동사를 당하는 대상이 있으면 목적어인데 그게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다시
그 행동을 당하는 대상이 주어로 다시 가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 없이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 없고 빼줘서 그냥 네모 동그라미만으로 문장이 가능하다. 뼈대 2번의 응용 문장이었었죠. 그런 예를 보면 The sun, 태양이죠? 태양, 명사이자 주어 rises, 뜬다. 태양은 뜬다. 또 다른 문장은 He가 arrived, 도착했다. 그냥 이런 문장이죠. 딱 두 덩어리로만도 문장이 가능한 그런 문장이 요 네모 동그라미 문장이 되겠죠. 근데 요거를 설명할 때 그 단 두 단어로 문장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정보량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장을 요런 형태로만 쓰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렇게 정보가 부족한 문장을 굳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만들어낼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런 짧은 문장들 앞이나 뒤에는 The sun rises in the east. 동쪽에서 태양이 뜬다 라든가 He arrived at 8 a.m. 아침 8시에 도착했다 라든가 이런 장소, 시간, 부속 우리 여기에서 5강에서 배웠었던 그런 어떤 부속들을 붙여서 정보를 더 풍부하게 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했었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18강을 보기 전에 요 행동 동사죠. 주어고 동사. 근데 이 동사는 보통 주어가 하고 주어가 당하는 동작인데 그런 동작은 대부분 이동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동한다, 제가 간다, 온다, 오른다, 내린다 이런 주로 이동에 관련된 동사로 문장을 만들 때 요 네모 동그라미의 문장 형태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18강이 여기 현재 진행이죠. 처음으로 상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상은 동사, 동작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했는데 여기처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진행의 상이 있었고 여기 살짝 보이지만 또 완료, 다 마쳤다 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진행의 형태. 현재 동일하죠. 그래서 사실 이 동사의 시제나 동사의 상은 굉장히 밀접하고 비슷해서 같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 합쳐서 동사의 시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따로 분리해서 진행을 하는 상이다. 이 진행이라고 하는 개념 중에 중요한 개념이 뭐였냐면 크게 세 가지. 지금이다. 현재 진행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이죠. 또는 요즘 들어서 그런 정도까지요. 시간을 나타내는. 그리고 일시적이다. 늘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진행형이라는 거는 그때만 혹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만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말 그대로 하는 중이라는 거죠. 일시적이 아니고 늘 하는 거라면 우리는 진행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우리 동사 부분에서 시제에서 현재 8강에서 배웠었죠. 이 현재 시제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그런 현재만 나타내는 문장들은 늘 그렇고 영구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보면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비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래 동사였던 것 뒤에 ing이 붙었죠. 그래서 I am reading 이렇게. 그 다음에 sapiens 책 이름. 그리고 지금 now 근데 굳이 now가 없어도 am reading이라고 현재 진행상을 표시한 순간 이 문장의 시간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now가 없어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또는 그냥 now 말고 these days 요즘 들어서 이번 주에 사피엔스 읽고 있어. 이런 것들도 am reading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 19강 바로 이어서 현재 진행 다음에 과거 진행을 배웠습니다. 이 진행상이라는 거는 다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현재 진행은 시간이 지금 또는 요즘 now나 these days였고 과거 진행은 언제냐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확한 어떤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시점. 그래서 과거의 그때에 나는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요. 역시 그런 형태가 이제 과거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강으로 넘어가면 여기죠. 방금 나왔던 복문 중에서 우리 등위 접속사를 가지고 복문을 만드는 거를 10강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강이 더 지나서 종속 접속사라는 것을 가지고 when이나 while 같은 접속사죠.
가지고 또 역시 복문을 만들어 보는 공부를 했어요. 이 등위 접속사로 만든 복문은 이런 거예요. I ate chicken and you ate beef. 그래서 내가 치킨을 먹은 거랑 네가 소고기를 먹은 거랑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냥 문장이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접속사가 and, but, or 이런 접속사들이 있었고요.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어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등위였었죠. 자, 반면에 여기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when과 why를 가지고 만드는 복문들은 이런 형태입니다. 나는 치킨을 먹었어. I ate chicken while you were sleeping. 그래서 이 부분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과거 진행형이네요. 네가 잠자고 있던 동안에. 그래서 요 while과 요 작은 폰트로 되어 있는 요 문장은 어떤 보조 정보 정도의 역할을 하고 요 내가 치킨을 먹었다라는 게 핵심 문장이 되고 그렇게 등위하지 않아요. 요 문장과 요 문장이. 이 문장이 핵심이고 이 문장이 보조죠. 그래서 등위가 아니고 이 작은 문장은 단지 이 핵심 문장의 배경을 설명하거나 이유를 대거나 등등 하는 어떤 핵심 문장에 종속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종속이죠. 또 while은 동안에, while 뒤에는 이렇게 진행사항이 잘 어울리고요. 의미적으로 잘 어울리죠. 그리고 when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형태인데 when은 어느 때냐면 바로 그냥 과거형. 네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 나는 치킨을 먹고 있었다 라고 해서 when 뒤에는 그냥 단순한 과거형이나 단순한 현재형 문장이 잘 어울리죠. 그래서 요 보조 문장들과 앞에 붙은 요 접속사 요 두 덩어리는 핵심 문장의 얘처럼 뒤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 핵심 문장, 이 보조 문장과 이 접속사, 종속 접속사 덩어리가 핵심 문장의 앞에 왔을 때에는 그 보조 문장이 끝날 때 콤마를 반드시 써줘야 되죠. 자, 21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1강은 명사에 대한 내용이네요. 우리는 그동안 명사에서 만든 좀 긴 명사들만 배웠어요. 그리고 핵심 명사가 맨 앞에 나오는 것 중에 6강에서 우리 핵심 명사 바로 뒤에 부속이라는 덩어리를 붙인 공부를 했었죠. 거기에서 부속은 요 장소 시간 덩어리 5강에서 배웠었던 거를 6강에 가서 명사 뒤에다가 붙여봤었죠. 요거랑 동일합니다. 21강에서 배운 내용은 동일한데 그 부속이 굳이 장소 시간이 아니라 요 of라는 전치사 뒤에 나오는 그런 명사들을 배운 거죠. 이 6강에서 배웠던 거 예를 잠깐 들어보면 이런 거죠. 핵심 명사, TV 프로그램 혹은 어떤 행사. 근데 어디에 있는 거요? 2월에. 그리고 어디에요? 일요일 날의 TV 프로그램. 이런 형태인 건데 패턴은 동일합니다. 이 the Nemo of Nemo의 얘는 the light 어떤 등이죠. 여기에서의 of의 전치사의 뜻은 어디에 속해 있는 네, 뜻이죠. 그리고 이 바로 of 뒤에 명사가 그 속한 소유를 하고 있는 소유주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내 방이 가지고 있는 등인 거예요. 내 방에 붙어 있는 뭐 천장 등이라든지 그런 등이었었죠. 그래서 그런 of 명사도 가능하다. 같은 패턴이죠. 그리고 뭐 우리가 in, on, at을 여기 5강 장소 시간에서 배웠었고 21강에서 of라는 전치사를 배웠는데 그 외에도 from이라든지 for라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전치사들이 있죠. 그리고 다 같은 패턴 형태로 핵심 명사, 전치사, 그 다음 뒤에 또 다른 어떤 명사 해서 이 전치사 명사 부속, 전치사 명사 부속을 이렇게 핵심 명사들 뒤에다가 붙일 수 있었다. 이게 요 줄기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거랑 동일한 거를 22강에서 좀 더 배웠죠. 바로 여기 우리 장소시간 그 부속의 바로 옆에 부분, 전치사 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예문을 그대로 남겨놨는데 이렇게 전치사들 바로 뒤에 명사가 오죠.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옵니다. 이 전치사와 명사 요 덩어리들이 전치사, 명사 덩어리 그런 내용을 요 전치사 부분에서 배웠었죠. 네. 자, 여기 지금 파랗게 칠한 부분이 이 전치사 명사 덩어리를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었던 강의들이에요. 사실 이 22강에서 전치사가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05강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 07강 뼈대 1번의 응용 문장이었었는데 비동사 뒤에 바로 이런 전치사 명사 부속이 바로 등장을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설명했었죠. 목적어가 필요 없는 네모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문장은 정보의 양이 적어서 보통 이런 전치사 명사 부속으로 정보를 추가해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여기 6강, 21강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동일합니다. 자, 이런 전치사 명사 덩어리의 예를 제가 22강 네이버 블로그에 첨부 파일로 이 PDF 파일을 붙여놨죠.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주로 사용되는 30여 개의 전치사 의미와 그리고 어떤 개념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예문도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강으로 넘어가 보면 23강은 부속, 문장의 확장, 부속 중에 중간 삽입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중간 삽입물은 제가 임의로 만든 표현입니다. 그냥 좀 설명의 편의상 어디 중간이냐면 어떤 문장이 있을 때 문장의 네모 동그라미, 즉 주어와 동사 사이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다양한 표현들이에요. 수거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냥 많이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 예들이 뭐 이렇게나 많이 있었죠.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그리고 뭐 지금 이걸 당장 다 외우고 활용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런 형태들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패턴이구나, 이 정도만 감을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 중에서 두 개만 가지고 예를 만들어 보면, 뼈대 1번 문장 나는 기쁘다, 아니면 뼈대 2번 문장 제이는 영어 공부를 한다 사이에 이 중에 하나의 중간 삽입물을 넣어보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주어와 동사 사이, 주어와 동사 사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 am이 아니라 I want to가 바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am이 아니라 이 to 바로 뒤에는 동사의 기본형, 즉 원형이 온다고 했었죠. am, are, is의 원형은 be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I want to be happy, 나는 행복하고자 한다. Jane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의 뜻이 첨부되면 되는 거죠. 제이는 영어 공부를 한다 해서 제이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 삽입물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나중에 이 명사 부분에서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데 동사로 만드는 명사가 있어요. 요거를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강이요. 24강 보니까 명사율의 명사의 바로 옆에 작은 관사라고 딱 붙어 있죠. 명사율의한 명사에만 관사가 붙어요. 여기 작게 있지만 동사에서 만든 명사나 문장으로 만든 명사에는 관사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얘한테만 붙어요. 근데 이 관사의 종류는 딱 두 개. 어랑 어는 같은 거. 아니면 여기 살짝 보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24강에서 배운 건 어나 언, 그리고 셀 수 있는가 없는가, 단수냐 복수냐, 이 정도까지 배웠었죠. 셀 수 있는가, 만약에 어떤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에서 유래한 이 명사가 셀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게 한 개거나 또는 여러 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단수 복수고요. 셀 수 있는가 없는가, 안 세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안 세면 그냥 그 명사 하나로 그냥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자, 셀 수 있는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잣대,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경계가 있는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명사를 상상해 봤을 때 그 명사에 경계가 있는 것 같다. 그거를 가상으로 칼로 잘라보라고 했었죠. 쫙 잘랐는데 자르면 경계가 끊어지겠죠. 그래서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가고 해서 그 본질, 그 명사의 본질이 허물어지거나 다 부서져 버리면 이거는 경계가 있었구나. 셀 수가 있었던 명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셀 수 있으면 어나 언을 붙여준다. 단수일 때. 언제 언을 붙이냐면 이 명사의 맨 앞 발음이 모음일 때 언을 붙이고 그 외에 자음일 때는 어를 붙이고요. 그리고 복수일 때, 셀 수 있어서 여러 개여서 복수일 때는 그 명사 발음 뒤에 보통은 스의 발음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5강. 자, 문장의 종류 중에 하나네요. 존재문. 존재문의 의미는
존재한다, 안 한다, 즉 있다, 없다를 설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했어요. 형태는 there is 또는 there are 하고 바로 뒤에 그냥 명사가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명사가 있다가 되고요. 왜 are냐면 여기는 그 있는 명사가 복수일 때 복수계의 뭐가 있다. 이거는 그냥 한 개 또는 셀 수 없는 어떤 그냥 하나의 명사, 그게 있다. 이게 다였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there's water 그러면 물이 있다. There are two cars 그러면 차 두 대가 있다. 이 뜻이 되죠. 근데 이것도 그냥 여기에 there가 거기라는 뜻이지만 이게 장소를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거기 있다가 아니라 그냥 물이 있답니다. 차 두 대가 거기 있다가 아니라 차 두 대가 있다죠. 그러면은 이 물이나 차 두 대가 있는 장소를 말하고 싶으면 이런 거죠. 장소, 시간, 덩어리, 전치사 더하기 명사 덩어리요. 그런 것들을 여기 뒤에다가 적절하게 붙이면 더 정보량이 풍부한 의미 있는 문장이 되겠죠. 예를 들면 There is water on the floor. 바닥에 물이 있다. There are two cars in the parking lot. 주차장에 차 두 대가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 26강 존재문 바로 위에 있었던 수동문입니다. 이 수동문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두 개를 도입했었죠. 행위자라는 개념과 행위를 당한 자라는 개념이요. 수동문은 행위를 당한 자라는 어떤 그 명사, 그 대상이 주어로 나오는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자는 이 수동문에서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행위자를 생략이 가능하지만 수동문에서 의미적으로 행위자가 없는 문장은 없다. 즉 수동문으로 만들었으면 그 문장에서 행위자가 보이지 않아도 그 행위자는 반드시 그리고 심지어는 매우 또렷하고 명확하게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행위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수동문이라는 문장 형태 자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였어요. 자, 예를 하나 보면 수동문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코스모스는 쓰여졌다, 쓰였다죠. 쓰였다. 누구에 의해서 행위자가 by랑 같이 나왔었죠. 칼 세이건에 의해서 쓰였다. 이 행위자가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세 단어로만 돼 있어도 수동문. 그런데 수동문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코스모스를 쓴 행위자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뜻. 자, 수동문은 이렇게 동사 부분이 비동사 더하기 과거 분사라는 문법 용어도 하나 나왔었죠. 과거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